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두 마음의 경계에 서다. 스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소녀가 노승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노승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녀를 향해 주문을 외우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승의 주문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소녀는 고목을 향해 손을 뻗어 노승의 봉인에 의해 작아진 고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순식간에 고목은 검은 어둠이 되어 소녀의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고목에서 뿜어나온 검은 기운이 소녀의 몸을 뒤덮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애야! 노승은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고목의 어둠의 기운은 소녀에게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고 소녀는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노승은 쓰러진 소녀의 선택을 안타까워하며 깊은 한숨과 함께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수에 대한 마음이 이토록 깊었단 말이냐? 그는 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이 굴레를 짊어지게 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목에 붙어있던 악귀는 제거되어 소녀가 악귀가 되진 않을 거란 거였습니다. 노승은 기절한 소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방에 눕혔습니다. 너의 선한 마음을 믿어볼 수밖에 없구나. 희미한 등불 아래 소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소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인간과 요괴의 두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디 내 안의 선한 마음이 어둠을 이겨내길 바라마. 며칠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는 소녀의 곁을 노승은 간절히 기도하며 밤낮 없이 소녀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마침내 소녀가 눈을 떴을 때 노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느냐? 노승은 따뜻한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소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 그래야만 했느냐? 노승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동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힘을 이용해서라도. 노승은 소녀의 복수심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인간의 선한 마음과 요괴의 어두운 본능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널 괴롭힐 것이다. 부디 사악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마. 소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노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어둠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동생을 잔인하게 죽인 이들과 그 죽음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제 손으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노승은 소녀의 굳은 결심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는 너에게 아무런 위안도 가져다 주지 못한단다. 오히려 너의 마음속 증오의 불길만 더욱 키울 뿐이다. 부디 내 안의 선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마. 며칠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된 소녀가 노승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님,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떠날까 합니다. 노승은 떠나려는 소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소녀의 복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확고하여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구나. 네, 다시 한번 부탁하마. 부디 사람을 해하는 살인귀는 되지 말거라. 소녀는 노승에게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떠나가는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노승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저 아이가 어둠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노승과 작별한 소녀는 복수를 위해 길을 나섰지만 어디로 갈지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소녀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무당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낡고 음침한 무당집은 여전히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탓인지 소녀를 그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이렇다 할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무당집을 뒤적거리던 소녀는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한 실망감에 휩싸여 인근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녀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숨이 턱 막히는 짙은 혈향이 소녀를 덮쳤습니다. 마을 전체를 자욱하게 뒤덮은 이 짙은 혈향은 어딘가 한 곳에서 흘러나와 마을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기가 된 이후로 소녀는 극도로 예민해진 후각으로 인해 코를 찌르는 이 비릿한 피냄새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피냄새를 따라 한참을 걸어 커다란 한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짙은 혈향은 한옥집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주변은 쥐 죽은 듯한 고요한 적막감이 맴돌았습니다. 소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한옥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끼 가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대문이 힘겹게 열렸습니다. 대문 안은 마치 지옥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숱한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그들이 흘린 피가 검붉은 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백발의 노인의 머리가 마치 섬뜩한 전리품처럼 꼬챙이에 꽂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 처참한 광경에 속이 뒤틀리는 듯한 울렁거림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묘한 흥분감이 가슴 한켠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녀의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고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녀는 여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자신만큼 원한을 가진 자의 소행인지, 소녀는 혹시 여기서 벌어진 일을 찾다 보면 자신의 일에 대한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로부터 황장군의 죽음과 그 참변의 배우가 김대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김대감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선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핍박하며 악랄한 짓을 일삼았고 그런 김대감을 막아서니가 황장군이었지만 평소 황장군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김대감의 습격으로 인해 황장군은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황장군의 시신만이라도 묻어주고 싶었지만 김대감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소녀는 김대감의 악행에 치를 떨며 자신의 부모와 동생의 죽음 또한 김대감과 연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김대감을 찾아가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유 없는 살생은 하지 않겠다. 노승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김대감을 찾아간다면 분명 필요치 않은 살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녀는 망설이게 됩니다. 소녀는 김대감을 찾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김대감 주변을 맴돌며 자신과 연관된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김대감 주변을 맴돌며 흔적을 찾으면 찾을수록 소녀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배후에 김대감이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보름달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던 어느 날 소녀는 다시 한번 숨이 멎을 듯한 짙은 혈향을 느꼈습니다. 혈향은 마을 외곽까지 짙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급히 그 혈향이 나오는 곳을 향했습니다. 혈향을 쫓아 소녀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김대감 집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집안 곳곳은 핏자국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사색이 된 표정으로 급히 김대감 처소로 달려갑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소녀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김대감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김대감은 숨을 헐떡거리며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김대감에게 다가가 김대감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누군가에게 잔혹하게 고문을 당한 듯 두 눈이 텅 빈 채 뽑혀 있었고 혀와 두 귀마저 잘려나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소녀는 김대감의 저러한 모습에 허탈해졌습니다. 진작에 내 손으로 김대감을 처리했었어야 했는데 자신이 복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소녀의 가슴 한켠에서 끝도 알 수 없는 분노가 밀려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억눌러 놓았던 본능이 꿈틀대며 소녀의 마음을 잠식해 가자 소녀의 얼굴이 하얗게 마치 분을 바른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소녀가 분노에 휩싸이던 그 순간 밖에서 음산한 기운이 엄습하더니 무언가가 부셔지는 둔탁한 소리와 섬뜩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밖으로 나와 음산한 기운과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웬 남자가 두 눈이 붉게 물든 채 시체 더미를 향해 조금씩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치 악귀에 홀린 듯 이성을 잃고 광기에 휩싸여 가는 듯 했습니다. 소녀는 이성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혀 가던 남자가 무당집에서 자신을 꾸짖고 참선하며 속세를 떠나 살라던 남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녀는 그제야 이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자신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던 남자는 결국 자신도 소중한 것을 잃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이렇게 살생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자신도 노승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저렇게 피해 굶주린 악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눈앞에 남자가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 했던 남자가 이제는 본능에 사로잡혀 지체 더미로 향하는 모습의 소녀는 무당집에서 남자와 나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대신 복수를 해주겠다는 말,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 소녀는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김대감을 저렇게 만든 남자에 대한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갈등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남자는 완전히 피해 굶주린 악귀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소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체 더미를 향해 달려드는 남자를 향해 외쳤습니다. 저보고 참선하며 살라더니 아저씨는 아주 제대로 복수를 했네요. 한국 요괴 시리즈 드디어 길고 긴 분기 일부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정주행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리즈가 되어버렸는데 꾸역꾸역 여기까지 왔네요.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복 받으실 거예요. 분기 2부 제작을 할지 새로운 걸 시작할지 아직 고민 중이지만 언젠가 돌아올 분기 시리즈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눈물만 흘려대며 살아가는데 여기 더 이상 남은 게 없나 봐요. 마지막 이별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눈물이 마를 때까지 고롱